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거의 멀미가 날 정도였는데요. 이런 장은 겪어도 이렇게 적응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버텨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 또 열심히 해봐야죠. 지난주에 공모주 2개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거 결과랑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 우리가 참고로 한번 해볼 만한 지표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모주 청약 결과는 이제 그 가온칩스하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두 종목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2183대 1, 증거금이 7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몰렸습니다. 균등 배정은 계좌당 0.79주. 그러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사실 좀 됐다고 봐야 되고요, 한 주라도. 근데 또 안 된 분들은 좀 이제 뭔가 운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비례 배정은 3,000주 이상 청약을 하신 분들이 한 주 정도 받아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16일 날, 내일이죠. 내일 환불을 하고 20일 날 상장하는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 상장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 인기를 봐서는 상장 첫날부터 상한가 잘 갈 것 같은데, 따상이 가능할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669.2대 1, 증거금이 여기도 6조나 몰려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 늦게 좀 진행이 돼서 17일날 화요일날 환불이 되고, 상장은 31일날 상장이 됩니다. 상장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몰렸기 때문에 상장일 첫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을 해서 상장이 됐을 때 상한가가 들어가면 일단은 버티다가 상한가가 풀리는 순간 팔거든요.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난 그래도 올해 좀 계속 보고 싶다 하는 종목은 상한가가 풀린 다음에 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은 좀 안정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다시 사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상한가가 풀리면 바로 판다가 이제 상한의 공모주를 대응하는 저의 이제 작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 이제 추가로 한 가지 또 한번 얘기해 볼 것은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겁니다. Fear and Greed Index. 이건 이제 CNN에서 만들었더라고요. CNN에서 이제 보여주는 지수인데, 주식시장의 행동을 일부를 측정하는 7가지 지표를 모아서 만든 지수라고 하는데, 시장 모멘텀, 주가 강세, 주가의 이제 상승 하락의 폭, 풋 및 콜 옵션, 다음에 정크본드 수요, 시장 변동성 및 안전 피난처에 대한 수요,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지수를 만드는데,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탐욕, 시장의 참여자들이 돈 벌어야겠다 하고 전부 이제 쫓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0은 최대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대충 예상은 가시죠? 이게 5월 14일 지난주 이제 그 장 끝나고, 금요일 장 끝나고 나온 이제 숫자들인데요. Extreme Fear, 아주 그냥 극한의 지금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예,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한 주 전만 해도 16이었고, 한 달 전에는 41 정도, 그러니까 약간 공포스럽다,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1년 전에도 35 정도 수치인데 지금 1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탐욕 지수 자체가 7까지 내려갔거든요. 12일이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이 7까지 내려갔는데, 이 7이 얼마나 되는 수준이야? 라고, 이제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2020년 우리 3월 달에, 우리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당연히 미국 데이터기는 하지만, 그때가 공포 탐욕 지수가 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랑 거의 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큰 이슈,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막 예상 못했던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다음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사실은 좀 무덤덤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파급 효과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경제를 뭐 흔들고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가 돼 있는 사실인데도 그 상황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탐욕 지수가 지금 7까지 떨어지는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약간 공포감을 느꼈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도 하잖아요. 항상 또 이 극도의 공포감 이후에는 반등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 반등이 계속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예전처럼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 되게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게 보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약간 뭐 U자 반등 정도. 어찌됐든 지금 저 정도의 공포지수면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저점은 이제 찾아간 것 같다. 여기서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분할 매수나 뭐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지표들도 좀 막 보면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고 막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경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서 지금 S&P 500의 PER을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S&P 500이 지금 1880년, 70년대 것까지 쭉 해놨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앙값이 이제 14.89 정도인데, 뭐, 1917년 뭐 이때 5였던 거, 2009년엔 123까지 갔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오른쪽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 한 10년간의 숫자입니다. 뭐, 저거 너무 옛날 거까지 해놓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최근 한 10년간의 값을 보면 평균이 한 2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2 정도가 평균 값인데,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맨 끝에 보시면은 20.34, 5월 13일 기준에 20.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보다 살짝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 됐다. S&P 500의 PER 자체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기는 받았다.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조정을 받기는 받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그래도 나 조금씩 내가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이 실적이 이런 뭐 물가 인상이 되던 뭐가 되던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이제 좀 담을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이미 담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담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아까 공포지수나 이런 지금 PER이나 지표들을 보면 조금은 나눠서 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점이니까 너무 공포에 떨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 이제 또 의견들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미국의 이제 경기 상황, 다음에 달러가 지금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건 이제 좀 빠질 거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의 흔들림이 사람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좀 위축될 거고, 뭐 이러면 미국 주식은 좀 빠질 거다. 지금 달러도 너무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 그것보다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국내장이 좋으니까 미국 주식을 좀 뭐 정리하던, 달러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국내장에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의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 낙폭이 좀 컸던 것들 중에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종목들은 좀 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멘붕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대응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것 같았던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은 죄다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54포인트나 반등을 하면서 2% 넘게 올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33% 올랐고,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우산업지수도 보니까 1.5% 올랐고, 나스닥은 뭐 3.8%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여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주가가 확실히 반등을 한 게 뭐 S&P 500도 2.4%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완전 전환되는 전환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쪽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반등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이제 좀 서서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한 번 좀 점을 찍지는 않았을까라고. 물론 저도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약간 전환점이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될지, 또 지하실로 파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비중들을 좀 조정을 해 보시고요. 제가 봐도 이제 국내 장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길게 보고, 뭐 내년 초중반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담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막 이제 거의 40~50% 마이너스가 가는, 손절이란 걸 참 잘 못하는데요, 저도. 하여튼, 이제 그런, 우량 종목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고, 조금만 올라오면 빨리 그냥 이익 실현해버려야지, 이런 종목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빨리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 또 다음 주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